네,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지난 시간에 배열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배열은 우리가 다뤄야 될 데이터들이 많아질 때 데이터를 저장해서 써야 되는데, 변수가 많아지면 변수의 이름들을 일일이 기억을 해야 되고, 변수의 이름을 정확히 지목을 해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했었죠. 자, 그래서 대표 이름 하나만 딱 주고 순서로 처리를 하는 거. 내부적으로는 변수들을 일렬로 나열을 시킨 다음에 같은 자료형의 변수를 일렬로 나열을 시킨 다음에 이름 없이 순서로 지목을 해서 사용하는 방식이 배열 방식이고요. 자, 그렇게 배열을 쓰게 되면 좋은 점이, 일단 변수가 많이 줄어들죠. 100개, 1000개든 내가 하나의 범주로 데이터를 다루겠다라고 하면은 한 배열 안에 모두 넣을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배열 자체가 순서, 결국 숫자로 관리가 되기 때문에 컴퓨터는 숫자에 강하다 그랬죠. 그래서 반복문을 이용해서 처리를 할 수가 있다라는 또 큰 장점이 있죠. 그래서 일괄 처리에 용이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러 명의 학생 점수를 저장할 때 변수를 3개만 써도 되게 복잡해지는 걸 봤는데, 배열을 써서 굉장히 간단하게 만들었죠. 자, 그리고 이제 배열의 그 사용 방법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죠. 그래서 변수처럼 선언하되 이제 여러 개의 데이터를 다룰 거니까 몇 개 다룰 것이냐, 그 길이 정보가 있어야 된다 그랬고, 그리고 반드시 같은 자료형이 나열돼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앞에 자료형을 꼭 적어주는 거, 이거 잊지 않으시면 되고요. 사용을 할 때는 항상 이렇게 배열 이름 적고 그 뒤에 대괄호 치고 순번을 적어주시면 돼요. 영어로는 인덱스라고 하죠. 보통 이제 인덱스라고 많이 부르기 때문에 저도 앞으로는 인덱스라고 부르겠습니다. 대괄호 안에 들어가는 그 순서를 의미하는 숫자를 인덱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거 앞에 이거는 스캔F 할 때만 특수하게 적어주는 것이다. 요거는 나중에 포인터 할 때 뭔지 같이 살펴볼 거고, 지금은 그냥 이렇게 사용한다라고 사용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스캔F 3번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입력한 학생 수만큼 반복을 하게 되고, 출력도 반복을 하게 되겠죠. 자, 그리고 이게 문제를 보시면서 사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문법 자체가 어렵진 않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어떤 문제에 적용시키는 게 항상 어려운 일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거는 그 이제 프로그래밍 처음 하시는 분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그거예요. 뭐 했는데 보고 이해는 하긴 했는데 전혀 손도 못 대겠다. 근데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부분은 사실 왕도가 없어요. 따로 좋은 방법이 없고, 이거를 잘하게 되는 막 또 묘수 이런 게 딱히 존재하지 않아요. 그냥 친숙해지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 뭐 반복문이나 조건문을 이렇게 쓰는 게 이제 몸이 익히면 뭔가 좀 나도 모르게 저절로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물론 그걸 좀 빠르게 가느냐, 늦게 가느냐, 그러니까 이런 게 있기는 하겠지만, 어쨌든 마법처럼 뭔가 한 번에 되는 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프로그래밍은 쉽지 않은 거라고 항상 염두에 두고 가셔야 됩니다. 자, 어쨌든 이제 그렇게 문제를 여기까지 정리를 했었고요. 자, 여기서 좀 더 구조적으로 바꿔볼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성적관리 프로그램 3번 문제를 올려드렸고, 자, 이런 식으로 바뀌죠. 이제 학생의 수를 입력을 일단 먼저 하는데, 그 다음에 우리가 한 번에 다 보여주잖아요. 지금 학생의 점수랑 이전에 2번 버전이 뭐였죠? 총점 보여주고 평균 보여주고, 이런 식이었죠. 이런 식. 자, 일단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지금 현재 이거를 실행을 하면 이렇게 3명 입력해서 딱 학생 점수, 3명의 학생 점수만 나오는 상태이고,
자, 총점 구해야죠. 총점. 총점 구하고 평균 구하고. 자, 총점 구할 때는 뭘 쓰면 된다? 합 알고리즘 쓰면 되겠죠. 합 알고리즘은 요거. 합 알고리즘 문제를 제가 안 올려드렸네요. 자, 여기는 이제 합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한번 총점을 구해볼 거고, 여기는 이제 평균. 평균은 뭐 총점만 알고 있으면 학생수는 알고 있으니까 총점에다가 학생수 나누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겠네요. 자, 일단 요 그 합 알고리즘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뭐 그냥 간단하게 한번 합 구하는 거 해보고 적용을 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이제 1부터 10까지의 합이다. 이제 합 구하는 거죠. 이게 처음 프로그램 하시는 분들은 또 많이 어려워하시는 문제인데, 아무래도 프로그래밍적으로 사고를 좀 해야 되니까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제가 소개할 때는 항상 이렇게 프로그래밍은 쉬운 거부터 해가지고 차곡차곡 쌓아나가는 공학적인 측면이 아주 강한 분야라서 아주 작은 것부터 하시는 거를 항상 권장을 드려요. 그래서 0까지 합을 먼저 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1부터 10까지 합이 있으면 1까지 합 먼저 구할까요? 1까지 합, 그리고 2까지 합 해서 항상 뭘 찾아야 된다? 규칙성을 찾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한번 구해보는 거죠. 0까지 합이겠 1까지 합이면 0 플러스 1이겠죠. 모두 0 플러스 1 플러스 2가 되겠고, 0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3이 될 거고. 자, 이제 뭔가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방금 제가 하다 보니까 이제 0 플러스 1 플러스 직접 타이핑하지 않고 이거 복사한 다음에 여기다 플러스 4만 했죠. 그럼 5까지 합은 규칙이 나왔죠. 이렇게 복사해서 여기다 플러스 5만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무슨 말이다? 5까지 합을 구하려면 여기 4까지 합을 알고 있으면 돼요. 4까지 합을 구하려면 3까지 합을 알고 있으면 되고, 3까지 합을 알려면 2까지 합을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구한 거 바탕으로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더해주면 되죠. 뭐 여기까지 0까지 합까지 한번 해보자면 여긴 그냥 0이겠죠. 1까지 합은 위에 거 먼저 구한 다음에 위에 거에다가 요거 1까지 합이면 1 더하면 되고요. 2까지 합 구하려면 1까지 합 구했잖아요. 그 다음에 2 더하면 되고, 요거를 반복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필요한 게 뭐다? 일단 0부터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0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sum이라는 변수 하나 만들고 여기다 0을 집어넣을게요. 일단 이게 뭐 0까지 합이라고 봐도 되죠. 1까지 합, 합은 자, 기존의 썸에다가 1 더하면 되죠. 그 다음에 뭐 다시 썸에다 담아도 되고, 아니면은 썸2 이렇게 담아도 되고요. 그럼 썸2가 1까지 합이 되겠죠. 썸2에 2를 더하면은 썸2가 1까지 합이니까 2 더하면 2까지 합이 되겠죠. 이렇게 썸3이 2까지 합이니까 여기서 3 더하면 3까지 합이 될 거고요. 이런 거 반복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 4까지 합, 5까지 합까지 한번 구해보고, 5까지 합이면 15거든요.
자, 이 썸 6을 출력을 해보면 15가 나오면 되겠죠. 그럼 15 잘 구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자, 이제 이거를 뭐 100가지 앱까지 하려면 사실 이거 그럼 100개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또 그럼 100개 안 쓰고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럼 이 표현을 보시면 구조가 뭔가 좀 비슷하고 숫자가 규칙적으로 바뀌면서, 그러면 이 표현만 좀 같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sum2를 새로 만들어서 써도 되지만 sum1 기존에 있는 변수를 재활용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뭐 쉽게 나오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sum2 없어지고 sum이 생긴 거잖아요. 여기는 sum으로 다시 대체가 될 거고, 같은 이유로 여기 sum3 안 만들고 다시 자기 자신한테 넣어도 되고요. 다 이렇게 바뀌겠죠, 동일하게. 바뀌죠? 바뀌고 바뀌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sum6 말고 이제 sum으로 통일했으니까 15가 잘 나오고, 자, 그럼 이제 요걸 반복문 돌리면 되는데, 똑같은 구조에서 숫자만 달라지면, 네, 규칙적으로 달라지면 무조건 반복문 돌릴 수 있다고 그랬죠? 자, 그럼 1부터 5를 만드시면 돼요. 1부터 5까지 1씩 증가시켜서 i를 출력해보면 1부터 5가 나와요. 그러니까 i는 1부터 5를 의미하는 거고요. 요거 한 줄 가져다가 1 대신 i를 쓰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5까지 합을 구할 수가 있고, 여기를 10으로 바꾸면 이제 10까지 합이 되는 거죠. 100이라고 하면 100까지 합이 되는 거고요. 요게 이제 합구하는 알고리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게 이제 시작수, 끝수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뭐 50부터 100까지 합이다 그러면 여기를 50으로 바꿔주면 50부터 100까지 합이 되는 거예요. i가 이 숫자를 의미하니까, 50부터 1씩 증가하는 숫자를 의미하니까 그거를 0에다가 계속 누적해서 더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이용을 하면 학생들의 합을 구할 수가 있다. 자, 그리고 이거랑 뭐 똑같은 내용이긴 하지만, 만약 이제 여기서 배열을 이용한다라고 하면, 자, 이런 배열이 있을 때 이 배열 안에 있는 것, 이 배열 안에 값을 싹 다 더하고 싶다. 그럼 우리가 인덱스만 잘 설정을 해서 이 알고리즘을 그대로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것도 한번 해보면 반복문으로, 자, 0부터 이 ARR에 있는 모든 것을 싹 다 우리가 찾아와야 되니까 인덱스를 만들어야겠죠. 4까지 그죠?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이거를 포함해서 이렇게 4로 해도 되고, 어쨌든 0부터 4라는 숫자를 만들어내는 게 목표고, 이렇게 하면 만들어질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i를 어디다 쓰면 된다? 배열의 인덱스로 사용하면 된다. 전체 다 조회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 다 빼서 더하는 거잖아요. 0, 기준수 0에다가 이제 하나씩 다 더해 나가는 거죠. 그럼 역시 이제 sum2 해서 만들어 놓고, sum2에다가, 자, 이렇게 i를 더하면 안 되겠죠. 이러면 0부터 4까지 합이 나오는 거고, ARR의 i번째 값을 꺼내는 즉시 이 0에다가 누적해서 계속 더해 나가는 거예요. 이러면은 배열 안에 있는 모든 값을 합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걸리는데 기다리면은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배열에 있는 값을 더할 수 있으니까 이거 그대로 어디 쓰면 된다? 30 나왔죠? 이거 그대로 여기다가 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복문 돌려서 자, 인덱스를 만들어야 되는데 인덱스는 우리가 이 학생의 수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썸에다가 이렇게 더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뭐를? i를 더하면 안 돼요. 스코스에 i번째 값을 더해야 학생의 점수가 합산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썸의 점수가 구해질 거고, 학생들의 점수 총점 이렇게 해서 썸을 출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점을 이렇게 구해봤고요. 자, 그 다음에 평균은 총점 알고 있고 학생 수 알고 있으니까 금방 나오겠네요. 학생들의 점수 평균 썸 나누기 GU CNT. 자, 이게 이제 2번의 문제 2번의 정답이 되겠습니다. 3명의 학생 점수를 먼저 나열을 하고 그들의 합과 평균. 자, 해서 요거 올려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오늘 문제 3번 문제를 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3번 문제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지금 이렇게 나오던 문제를 이제 어떤 구조로 바꾸냐면 내가 보고 싶은, 그러니까 사용자가 딱 보고 싶은 정보만 볼 수 있게끔 해주는 거예요. 점수 입력하면 점수 전체 보기만 원하면 1번을 눌러라. 딱 점수만 나오죠. 평균을 보고 싶으면은, 그러니까 총점을 보고 싶으면 2번을 눌러라. 총점만 나오고, 평균을 보고 싶으면 3번을 눌러라. 3번 평균 점수만 나오고, 이렇게 메뉴화 시켜서 사용자 편의를 좀 증대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인터페이스를 좀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 그래서 보고 진행을 해주세요. 정답을 올려드릴게요.